3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3월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교육 그 내용은 2월 마지막 거래일에 또 2월 마지막 박성재 TV 메인 방송에서 3월달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2월달 포트폴리오 손익 부분에 수익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찾아오시는 방법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 한미반도체 그리고 3월달 포트폴리오 전략 기아, HLB, 알테오젠, 한국전력,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많은 종목군들을 올려놨어요. 다 참조하시고 구독 알람 신청 누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 기준을 잡아가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VIP 방의 기준도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만 VVIP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뭐 하루에 점심시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뭐 이럴 때 그때 접속을 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시장에 문자가 왔는데 지금 이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문자가 와서 차익 실현하는데 이 차익 실현 설정 범위에서 지금 뭐 더 올라갔든 더 내려와 있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으로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VVIP 방으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재미나다 표현하긴 그런데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22년도 10월 달에 윤정두 공유 해가지고 대부분이 안 좋은 내용이에요. 윤정두 안 좋아, 나쁜 윤정두, 유료 활동만 하는, 유료 활동에서 나도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근데 요분이 과연 그 수익을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22년 4분기에 윤정두를 욕을 하려고, 이런 종목 갖고 무슨 유료니라고 욕을 하려고 올려놓으셨는데, 비중도 이왕이면 올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평단도. 이미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평단이 53만 6천 원이었고, 여기서는 손실이 한 20 몇 프로죠? 지금 48만 원대인가요? 꽤 많은 손실, 뭐 10% 이상의 손실, 현재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손실인데, 평단 대비해서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 26만 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하이닉스는 뭐 16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7만 원. 그러니까 얘네가 다 엄청난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고, 한국항공우주부터 해서 이제 방산주를 우리는 21년 12월부터 전략주로서,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마어마하고, 현대 로템도 우리가 공략을 했고, 하나솔루션은 중간에 이제 정책주 기준에서 2차 전지를 보게 되면서 얘는 좀 뺐죠. 그리고 SM은 15만 원대 전략 매도. 얘도 21년 5월부터 갖고 왔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12만 900원이에요. 1,900원. 11만 5,7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 7월부터 봤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23년 1월 말 종가였나 장중 저점했나 하여간 11만 9천 원이었어요. 11만 9천 원. 윤정두 생일이죠. 701109. 그때 당시에 편입 공략을 해서 우리는 80만 원대 정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제 변동성 매매, 그렇게 해서 80만 원대 정리를 하고 80만 원부터 더블 났죠. 150만 원대. 근데 이제 그때 2차 전지 손을 들고 있던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에 집중을 해서 포스코 PCM,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에코프로의 더블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뭐 이분 덕분에 옛날 자료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틈틈이 이제 뭐 공부하셔가지고 나쁜 말만 쓰셔놓으셨더라고. 그 이분이 여러분들께 은인이죠. 야, 10월 7일 날 종목 다 감추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 그냥 확 그냥 방송 나오는 전문가 중에 2,400개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만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죠? 그러한 훌륭한 윤정도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 덕분에 덕분에 예전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노출이 돼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윤정두의 활동 내역 그리고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 기준을 잡아드리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월 포트폴리오부터의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또 우리 실질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을 매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려요. 근데 저 구성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 따라오세요. 이것만 따라오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유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유료 가입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땐 그냥 유료 가입 하시는 분들이 왜 가입하실까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뭐 생각이 별로 없으셔서 유료 가입하실까요?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유료 가입을 하실까요?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유료 가입하면 저 종목 이외에 뭔가 특별한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이닉스를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뭐 같이 보는 거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또 HPSP를 주성 엔지니어링을 하나마이크론을 리노공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종목까지 아우러서 보는 거고 현대차와 기아를 같이 보면서 현대모비스든 나머지 종목을 보는 거고 LG화학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를 들여다볼 때도 있고 실적주를 들여다볼 때도 있고 이것만 설정을 하셔도 대박이신데 저걸 안 하잖아요. 결론은 저걸 안 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유료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저거를 안 하시려고 할 때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유료입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월 말이나 4월 달에 VVIP 강연회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해 23년도에 2월 달 강연회 했을 때 오픈해드린 종목이 에코프로예요. 작년 2월 3일인가에 하여간에 뭐 2월 초에 강연을 한 것 같은데, VVIP, 여의도 특급 호텔, 5성급 호텔, 콘네도 호텔에서 그때는 이제 쉬운 분, 그때는 이제 55만 원이 좀 저렴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를 선물로 드렸고 4월 1일 날 종목 검색기 PC 버전이 나오면서 그 PC 버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VVIP 회원님들 위주로 강연회를 페어몬트에서 했습니다. 30석짜리. 그 30석짜리 다 채워졌죠. 그때는 이제 110만 원. 110만 원에 4월 1일 날 오픈해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어마어마한 또 수익이 됐죠. 그러고 나서 8월 초에 역시 마찬가지로 VVIP 대상으로 강연을 또 했어요. 8월 초에. 그때 드린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7월 말 8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DX. 7월인가요? 7월인가 8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또 어마어마한. 그리고 10월 13일에는 페어몬트 펜트하우스에서 펜트하우스 하루 숙박료만 1,500만 원이죠. 거기서 프라이빗 강연에 10분만 딱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고 2차 전지 그때까지 못 파신 분들 전량 매도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우린 7월 말에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때 드린 종목이 SK 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10월 말의 기준에 KBS 머니올라의 방송을 나가면서 KBS 머니올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2차 전지 강하게 얘기하면 굉장하게 욕을 먹을 때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이닉스 현대차 그때 현대차가 17만 원, 18만 원까지 밀렸나요? 10월 말에 하이닉스가 그때 11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했죠. 이번에 이제 4월달 강연회 할 때도 또 주력을 또 오픈을 해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10월 말 종가 기준에 2277.99였어요. 227799. 2000 깨진다고 할 때 윤정도는 무슨 소리냐. 2000 깨질 것 같으면 시장에서 쉬시는 게 낫다.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올라갈 때 그때 하시면 된다. 2000이 안 깨진다라는 기준점은 G20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약세였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초강세의 흐름.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대만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그 정도의 초강세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깨질 이유는 뭐 정정 불안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너무 확대돼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떠나실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종목을 압축하자. 그렇게 해서 4종목을 압축한 겁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기준에 80%를 채운 거예요. 왜? 실적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 현대차의 기준과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실적 개선. 그게 이제 5월부터예요. 지난해 5월부터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된 5월 24일, 25일부터.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저 당시 11월 포트니까 10월 31일자 종가잖아요. 저 당시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8조 수준이었어요.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10조 8천억.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3조 3천억에서 지금 16조 7천억까지.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계속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사상 최대치 실적. 이 두 가지를 합쳐서 80%, 한미반도체 5%, 그리고 LG화학이 15%. LG화학은 1월 달에 10%로 또 줄였어요. 다시 2월에 15%로 증가시켰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또 줄입니다. 결론은 매입 평균 단가가 11만 6천 원에 55%. 이때만 해도 하이닉스 11만 6천 원이라고 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현대차 17만 원. 여기서도 매수하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거운 애를 왜 사냐고 그랬어요. 25%. 한미반도체 52,500원. 이때가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 박순혁 씨가 4만 원대 후반부터 얘 팔아서 2차 전지 사라고 할 때 그때 가격입니다. LG화학 44만 원이었고요. 얘 실적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채워놨더니 시장은 결론은 16% 올라왔고요. 전체 계좌 수익은 34%가 됐는데 수익률은 이렇게 돼 있어요. LG화학만 좀 못 움직였고 나머지는 엄청난 변동률이 나왔죠.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에서의 상승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게 별로다. 뭐 종목 하나에 상한가도 나오는데 무슨 뭐 저 정도 34% 갖고 뭐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지금 무료 방송 들으실 이유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무료 방송을 듣는다. 내 계좌가 좀 어려우시니까 듣는 거겠죠. 그렇다면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따라오시는 것조차도 신뢰가 없어서 이 종목분들은 편입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걸 달라고 그러세요.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1월 31일 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5종목으로 한 종목을 늘렸어요. 삼성전기 한 종목을. 이때 편입 단가가 1월 말에 편입 단가 11월, 12월 윤정도 말처럼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1월 달에 다시 곤두박질 쳐서 되게 아팠죠. 시장이. 아픈 게 뭐냐면 시장은 솔직히 지난해 10월 이후에 22년 10월 이후에 횡보예요, 횡보. 22년 이후에 횡보입니다. 근데 정부까지 나서서 22년 2월 이후에 횡보인 이 흐름을 정부까지 나서서 무슨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증시부양책을 내놓는데 그거는 조금 오버죠, 사실은. 그잖아요. 아니,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부양책을 쓰는 거지. 무슨 뭐 폭락이 아닌데 무슨 부양책을 씁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시장에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까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1월 말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밸류업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 PBR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론은 우리는 이제 그 저 PBR 종목의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의 업체가 중요하다. 정부가 그러한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이유는 총선도 있지만은 너무 이제 뭐 국내 증시는 못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정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저 PBR이라고 하지 말고 미국처럼, 미국이 저 PBR 종목이 갑니까? 아니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대의 업황에, 그러니까 AI 관련된 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각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육성을 해서 그 성장성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제일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오히려 어찌됐든 2월달 포트폴리오가 하이닉스 13만 4,700원 1월 말 종가 기준에 이 가격을 드렸을 때 이게 사상 최대치 넘긴 거거든요. 다들 손가락질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겠느냐. 근데 시장 대비 3배 올라옵니다. 시장 대비 3배. 현대차 그 무거운 게 어떻게 가겠느냐. 기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리고 현대차 시장 대비해서 5배. 시장 5.8, 현대차는 28%. LG화학이 조금 아쉬운데 어찌됐건 뭐 4.26 시장에 조금 못 미쳤고, 삼성전기도 조금 못 미쳤어요. 한미반도체 부분이 2월 8일 날 상한가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폭등, 뭐 그도 그럴 것이 AI 시장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TC본도 뭐 1위 업체인데 TC본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원체 이제 HBM 발 수주가 하이닉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제 뭐 장비 업체가 이렇게 노출돼 있긴 한데, 뭐 신규적으로 한미반도체의 수주 매출 다변화돼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런 흐름이었는데도 1월 말에 58,700원의 편입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이 나오다 보니 시장 5.86% 반등 나올 때 계좌 수익이 17%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비중은 11월 달에는 이제 이 두 종목이 80%였지만 2월 달에는 일부 줄여놨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 70%. 줄인 게 70%입니다. 이제 3월 달이 중요하잖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3월 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의 기준은, 그래서 결론은 이 기준에서 LG화학을 좀 줄였습니다. LG화학을 다시 10%를 더 왕창 줄이고 삼성전기처럼 빼지를 못하는 거는, 삼성전기도 지금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월말에 거래가 일부 수반됐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거래 터질 수는 있는데, 터지면 그때 보더라도 전체 포트에서는 이제 평균치는 거래를 터뜨려 주진 못했기 때문에, 또 LG화학도 실적이 좋은 건 알겠지만은 2차 전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화학업종으로서의 실적이 좋은 것도 알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제한적이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월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3월달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2월 말 종가 기준에 하이닉스 그대로 45%, 현대차 그대로 25%. 얘는 안 건드렸습니다. 이 기준은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현대차 혹은 기아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하시고, LG화학 비중을 줄였어요. 10%로. 메이크맥 기준에 1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을 넣었어요. 10%. 얘는 이제 뭐 유튜브 윤정두 채널 들어가시면 또 카톡방 공지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국전력에 일단은 지금 주력 줄여서 한 번에 10%를 넣어놓은 이유는,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가 그냥 뭐 매수 한 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입니다. 그런 매수의 기준이 잡혀 있고, 그리고 흑자가 전환됐다. 흑자 전환이 돼 있다. 그냥 단순한 뭐 PBR상 저평가 상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놓고 보실 때 2018년 이후에 PBR이 0.18배에서 0.35배 수준에 움직였거든요. 지금 0.38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한국전력의 PBR이 그 평상시 평균 PBR 대비 낮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이제 적자였고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된 상태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흑자 전환돼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저 PBR로 해석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뭐 실적 그리고 PBR까지 같이 묶어서 놓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다 했는데, 적자 기업에 뭘 바랍니까? 부채가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연기금 쪽에 매수의 명분이 형성돼 있죠.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그리고 KB금융 5%로 KB금융도 금융지주사의 기준에서 일반 지주사보다는 뭐 자체적인 실적 범위의 해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인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5%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HBM이 마무리 상태로 접어들기 전까지 이렇게. 아시겠죠? 3월달 포트 오픈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포트 설정 잡으시고 이 종목군들 이외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HLB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형성이 돼야만 저게 형성이 돼야만 나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 뭐 이런 흐름들에 우리나라가 횡보했다. 그리고 오히려 일부 올라가 있다. 근데 이 이격을 줄여야 된다. 이 이격을 줄이는 거죠. 글로벌 시장의 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저 부분을 우리도 따라서 갈 수 있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 대비 못 가니까 별의별 핑계거리를 다 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정책 부분은 자주 말씀드리니까 빠르게 넘깁니다. 저 PBR 종목 기준에서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지금 뭐 미국의 시장을 견인하는 이 빅테크들이 저 PBR 종목입니까?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PBR, PER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상태에서도 조달금리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도 월봉상에 870불 아니죠. 주봉에 930불로 더 올려드린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엔비디아의 이 뭐 부분을 제가 새롭게 잘라놓은 기준이 있는데 28일 그러니까 28일 기준에 저 29일자에 왜 저렇게 나와 있지? 제가 잘못 다운을 받았나? 잠시만요. 왜냐면 하나라도 가장 최근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완성본이 아닌 제가 다른 걸 다운받았나 봐요. 어찌됐든 뭐 완성본이 아니라 다른 걸 다운받았구나. 완성본이 밑에 있는데 어찌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완성본을 다시 띄워놓고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되죠. 지금 요 상태 꼬리가 지금 화살표 때문에 감춰져 있는데 꼬리가 지금 보이시죠? 요 꼬리 부분을 3월 1일 날 우리는 휴장이지만 그들은 장이 열렸잖아요. 장이 열린 그 흐름 속에서 전부 다 뛰어넘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일단 잠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기준 엔비디아 월봉 보시면은 깔끔하죠? 깔끔해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기준, 주봉 기준으로 종가상 사상 최대치 기준, 또 일봉으로도 종가상 사상 최대치 기준. 저 앞부분에 이제 그 꼬리 달고 툭 건드렸던 부분 823불 94달러 823불 94센트 그 부분을 이제 못 넘겼을 뿐이지. 그 엔비디아의 이 랠리 부분하고 AMD도 지금 제2의 엔비디아라고 이제 부각되면서 이렇게 그냥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이제 HBM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경우는 그냥 사상 최대치 이제 임박돼 있죠. 52주 신고가.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흘러가는 흐름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존의 하이닉스의 흐름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신고가 랠리까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제는 HBM 등이 없고 사상 최대치 향해서 가는 거예요. 대래 주가가
델 컴퓨터 있죠, 델. 응? 델 컴퓨터. 그래서 델 컴퓨터가 그쪽이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해준 게 실적 발표에서 얘가 맞나요 지금 델이? 어쨌든 뭐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델이 요건가요? 그 AI 관련된 서버 증가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뭐 크다. 그렇게 해서 델의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그 부분이 이제 AI에 연동되어 있는 폭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모든 AI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또 내준 겁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뭐 만만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월요일 날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흐름들을 일단은 어쨌든 가지고 갈 수 있어야만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긍정적이어야만 뭐 하다못해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도 시장이 긍정적이면 왜 깨져요? 동반적인 강세 흐름을 연출할 수 있죠. 다만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고. 지금 엄청난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이제 24년 1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74%. 올해 들어서만. 월요일날 한 단계 더 업이 되겠죠 또. 작년부터 해서 487%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하이닉스 연동폭은 다소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한 번 조정받을 때 꺾였다 했을 때 윤종도 뭐라 그러세요? 아니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라고 했죠. 결론은 이제 이 그 랠리의 흐름이 전부 이제 IT 쪽에 연동이 돼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또 소부장 그쪽의 강세는 당연히 실적 사상 최대치를 내주고 있는 자동차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장의 견인차 역할이 분명하게 될 겁니다. 저런 흐름을 가져가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 케이블 TV 좀 보시면은 뭐 누구나가 뭐 수익률 돼, 뭐 자체 수익률 돼 10명 가지고 지들끼리 장난치고 하는 거 보면 다 소형 잡주잖아요. 뭐 내일장에 뭐 어떻게 잡으십시오. 내일장에 강세를 띠는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극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변동률의 폭이 충분히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폭으로 형성이 돼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잘 보세요.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의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아, 그리고 또 이에 연동돼 있는 당연히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현대차 52주 신고가 랠리. 반도체 소부장 쪽에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여기 좀 빠져있지만 HPSP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 주성 엔지니어링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금요일날 좀 과하게 밀렸죠. 한미반도체하고 둘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HLB 신고가 사상 최대치 임박,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엔캠 이런 종목 변동률의 종목군들도 실질적인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잡아내신 이후에 이런 애들의 수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윤정부가 얘네들부터 강조하고 얘네들을 뭐 곁다리로 껴놓는다. 그게 아니죠. 실질 우리 주력주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을 곁다리로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주력에서의 좀 여유가 생기면은 이렇게 2월 달에도 1조 이상 차관가 종목이 저 파란 색깔 박스에 있는 종목인데 저 중에서 가장 값진 게 뭡니까? 한미 반도체죠. 두 번의 상한가를 간 가온칩스 2월 13일, 2월 22일 시가총액 이제 막 1조 넘기는 애고 한미반도체는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의 8조에 육박을 했고 9조를 넘겼고 장중 고점 기준이 목요일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비중을 실질적으로 실어갈 수 있는 쪽에서 잡아내고 나머지 이런 수익 범위를 잡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검색계 기준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미반도체입니다. 2월 8일 포착되고 상한가. 저때 이제 강보합부터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날 포착돼 있던
엔캠 같은 경우 우리 92,000원 1월 달에 92,000원부터 들여다봤던 거고 저 엔캠이 208,000원이요. 저기 35만 원 가죠. 그러니까 주력주 보고 나서 저런 흐름을 잡는 거예요. 또 2차 전지가 뛴다 그러면 2차 전지 뛰면 그때 보면 되고 2월 13일 날 상한가 간 강원칩스 추가적으로 22일인가요? 한 번 더 상한가 가죠. 엔캠 상한가, 강원칩스 상한가, HBSP 사상 최대치 신고가 27%.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검색기로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 솔브레인 홀딩스. 저런 거는 뭐 비중을 공격적으로 들이거나 하진 않아요. 변동률이 아무리 나와도 꺾일 때 대처가 좀 잘못되면 힘겹기 때문에. 그러면 나노신 소재도 일단은 뭐 상한가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가온칩스 두 번째 상한가 2월 13일에 이어서, 그다음에 알테오젠 2월 23일. 그러니까 3월 달에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충분히 뭐 수익 범위 잡아가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수익에서 꼭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설정 잡아드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11월 달 포트 34% 시장 대비 2배 이상, 그리고 2월 달 포트 시장 5.8% 오를 때 17.23, 그리고 이게 이제 3월 달 포트입니다. 저 포트를 구성을 해서 오픈을 해드리고 우리 유료방에도 저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못 쫓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방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저런 훌륭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유료 가입을 안 하다 보면은 저런 포트를 구성을 못해. 좋은 건 알겠는데 결단이 안 쓰죠. 근데 결국은 검증이 되니까 가입하고, 한번 가입하시면 어지간해서는 이탈이 안 되죠. 시장이 진짜 붕괴돼서 다 같이 뭐 조정이 좀 났을 때 못 견디시거나, 또 뭐 매매 성향을 도저히 고치질 못해서 나는 무조건 막 단타를 칠 거야. 우리도 분명히 변동성 매매를 해드리는데도 그냥 소형 잡주의 단타를 원하시는 거지. 뭐 그러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엇박자의 경우가 있어서 뭐 사실상 자연스럽게 만기 연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셔도 중간 탈퇴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 20년 넘으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10년 이상 되신 분들, 또 5년, 방 안에 지금 가장 많이 계신 분들이 3년에서 5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 가입이 가장 많으시죠. 저 포트에서 꼭 수익 내시고 그다음 나머지 종목들 들여다보시고 아시겠죠?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셔도 되고, 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뭐 몇 가지 상품 더 있긴 합니다만, 뭐 메타방도 있는데 그거는 VVIP 회원님들 위주로만 가입하실 수 있고, VIP 방도 있는데 VVIP 방으로 오셔서 자산 1억 이상이신 분들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무조건 VVIP 방.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전화하셔서 당장 월요일부터 해서 요번 장에는 소외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금요일까지도 IT에 집중을 해드리고, 메타방에서도 한미반도체를 오버나잇, 원래는 이제 현금 100% 기준으로 가는데 오버나잇 설정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되면 뭐 주말 연휴가 편안하셨던 거죠. 미국 장의 흐름 놓고 보셨을 때. 그래서 2월 8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VVIP방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날 상한가 들어간 날이었잖아요. 아주 빠르게 매수를 잘 잡아냈고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갔고, 여러분들도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지금까지도 한미반도체는 뭐 주력으로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검색기 한번 볼까요? 검색기하고 매수자인.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가 이날 가장 화두가 됐어요. 가장 화두가 됐고, 현대차 24만원, 엔캠 20만 7천원, 그리고 제주반도체 엔캠 20만 8천원, 그리고
HLB 이때 73,300원, 종가가 81,500원으로 끝났어요. 한미반도체 61,500원. 이 9만 원 넘겼죠. 그러니까 2월 8일 포착되고 2월 28일 날 9만 원 넘겼으니까 50% 수익입니다. 이때 여러분들께 잡아내 드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실질 그 수익 범위가 됐고, 그렇게 해서 뭐 한미반도체 66,500원까지도 계속 당일날 결국은 뭐 VI 발동되고 이날 상한가 VI 발동될 때 11%였어요. 61,500원이면은 시가가 1.32 갭상승인데 보합까지 눌렸다가 61,200원이 1.32.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64,400원이니까 61,500원부터 매수에 냈으면 2% 수준의 매수에 내서 상한가까지. 검색해 이렇게 다 뜨죠. 이런 수익 꼭 가져가십시오.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바로 전화하시고.